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17일 개막식에 이어 18일까지 양일간 캔사스시리에서 열리는 제1회 미주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16일 저녁 6시 캔사스 오버랜드 파크에 위치한 레디슨 호텔에서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재미장애인 체육회 안경호 회장의 환영 인사가 있었고 한국에서 참석한 대한장애인 체육회 양충현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공로패 및 봉사상 수여식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온 K요들팀의 요들송 축하 공연으로 환영식을 마쳤습니다. 미주 전역에서 온 선수와 식구들 그리고 임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포함 7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시카고에서 자동차 7대로 이동한 시카고팀은 선수 14명의 식구들을 포함해 38명이 참석했습니다. 100도 가까운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대회의 대부분 경기는 실내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실외에서 진행되는 육상과 테니스는 18일 아침 일찍 시작해 본선은 실내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골프는 아침 일찍 시작해 9홀만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올해 말엔 3.4% 수준, 내년 말에는 3.8%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전망보다는 모두 1%포인트 이상 오른 것입니다. 또한 연준이 물가 상승률 2%대로 내려올 때까지 강력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다음 달에도 금리를 0.5% 혹은 0.75%포인트 올리는 게 유력해 보입니다. 강력한 긴축의 경기 위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7%로 대폭 하향 조정되고 내년 역시 1.7%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 역시 미 경제가 침체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제는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경제 속도가 더뎌지면 미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 중심 신흥국들의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전달 소매 판매가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집계되면서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으로써 경기 둔화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배달이 올해 말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드론 배달을 드디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는 2013년에 4 내지 5년 내에 드론을 이용한 배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다수의 드론을 공중에 날리는 데 필요한 허가 문제 때문에 2020년에야 연방항공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아마존 발표에 의하면 처음 드론 배달이 시행될 곳은 샌프란시스코 북부 지역인 세노아킨 카운티입니다. 아마존은 공중에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센서와 감지 시스템을 탑재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월마트는 지난 11월에 아칸소에서 드론 배달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데믹이 터지면서 직업을 잃은 실업자가 청구하는 연방 실업자 수당 20억 달러 정도는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주정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는데 감사는 실업수당 청구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기간 동안 접수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일리노이 고용안정국은 2020년 11월에 21만 2천 건의 사기 접수를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그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었습니다. 이런 감사 리포트가 보고되자 공화당 측은 프리츠커 주지사가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팬데믹 기간 중 실업수당 청구에 대한 운영을 잘못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가짜로 청구한 연방기금을 회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실업수당 사기 행각은 일반적인 풀타임으로 직장에 다닌 케이스보다는 임시기술자 혹은 자영업자로서 실업수당을 청구했던 케이스로 알려졌습니다. 윈TV 뉴스 이전봉입니다.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16일 로리 아동병원에서 향후 당뇨병 치료 관련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조치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상원 법안 2969는
건강보험회사 측이 당뇨와 관련 지속적 글루코스 모니터, 즉 CGM을 커버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글루코스 측정기는 혈액 속의 당의 수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기구로 따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추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걸쳐 바늘 하나를 이용해 당의 수치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구를 몸에 착용하게 되면 당의 레벨을 자동적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로리 아동병원의 전문의 나오미 포겔은 이런 모니터를 통해 다이어트 평가 혹은 인슐린 필요 여부를 분 단위까지 관찰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 및 서버브 지역에 10개의 지점망을 갖춘 레이크사이드 은행이 파크리지에 새 지점을 열고 16일 그랜드 오프닝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고객을 비롯해 지역 인사 100여 명을 초대해 은행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데이빗 핑커턴 레이크사이드 은행 회장은 5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 은행이 시카고를 벗어나 서버브 파크리지에 지점을 열고 초청 행사를 준비했다고 소개하며 향후 시카고 북부 서버브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커뮤니티 은행 서비스를 지향할 것을 밝혔습니다. (1870년 11월 1일부터) 미국에서 기상청이 날씨에 대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카고는 1934년 7월 23일에 가장 높은 최고 화씨 109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드웨이 공항에서 측정한 것인데 당시 그곳은 공식적인 기온 측정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시카고대 내에 기온 측정 장소가 공식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날 화씨로 94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호숫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기온은 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기온 측정은 하루 동안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재서 그 평균을 냈습니다. 이런 방법에 따른다면 1916년 7월 30일이 가장 더웠던 날로 기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날 최고 기온이 화씨 102도, 최저 기온은 84도였습니다. 따라서 그날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평균 기온이 93도로 나오면서 가장 더운 날로 공식 기록된 것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